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2026년 공단 건강검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으로 하는 검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2026년 공단검진 대상자와 변경사항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폐기능 검사가 일정 나이에서 추가가 되었고 또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COPD라는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6년 이후에도 공단검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예정된 사항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공단검진 받거나 검진 받으실 때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팁들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0세에서 5세 영유아 시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진행이 되고 학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 건강검진이 진행이 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소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9세에서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 20세부터는 일반 건강검진과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진이 진행이 되고 40세부터는 암검진, 특히 위암, 유방암, 간암에 대한 검진이 진행되게 되고 50세부터는 대장암 검진, 54세에서 74세는 폐암 검진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66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도 생애전환기 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유아의 경우에는 생후 14일에서 71개월까지 문진과 진찰을 시행을 하고 그 외에 신체 계측과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발달평가 및 상담을 시행하게 되고 총 8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검진과 구강 검진을 시행하고 일반 검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구강 검진은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역시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은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 혹은 20세 이상 세대원인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총 사무직 근로자 중에서 경련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혹은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세에서 64세에 2년에 한 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고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암검진 대상자인데요.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그리고 유방암도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암검진의 경우에는 제가 간암검진 받으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40세 이상인데 해당 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 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40세 이상인데 이전에 한 2년 정도 간 관련돼서 진료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간암 검진이 대상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은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이거나 이전에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비형간염 표면 항원 검사의 양성 혹은 C형간염 항체가 양성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비형간염 항원이 양성인 경우는 이제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고 C형간염 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C형간염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C형간염이나 비형간염에 걸리신 경우에 간암검진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과 주기는 위암은 위내시경 혹은 위장 조영술로 2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유방암은 유방 촬영술을 2년에 한 번씩, 간암은 간 초음파와 간암 표시자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게 돼서 이 6개월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반기, 즉 1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 그리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 비용은 보험료 상위 50%의 대상인 경우에는 수검자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하위 50%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에는 분변 검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에서는 대장암 1차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매년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암 건강 검진의 경우에도 이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상은 54세에서 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게 폐암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건강검진 문진표상에 흡연력이 30감년 이상과 현재 흡연이신 분이 대상자가 되고, 또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에 작성하는 문진표에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으로 기재하셨던 분, 그리고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 폐암 검진을 받으셨던 분으로 검진하시고 금연 15년 이내인 경우에는 74세까지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검진은 2년마다 저설량 PET-CT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검진 비용은 보험료 상위 50%이신 분들은 수검자가 10% 부담을 하고 있고, 하위 50%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66세부터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공통항목으로는 진찰, 상담, 신장과 체중 측정,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을 측정하고, 66세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고, 70세의 경우에는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고, 70세에서 생활습관 평가, 그리고 66세, 70세, 80세에서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66세 이상인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시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2026년 공단 검진을 과연 누가 받는 것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에 쳤더니 바로 AI가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연자, 즉 본인이 태어난 해가 뒷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는 경우에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이 마지막 검진 시기에 보시면 검진센터들에서 매우 많이들 강조하는 사안인데, 연말에는 예약이 집중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공단검진에서는 과연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2025년 9월에 이제 고시가 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검사를 국가검진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검진부터 도입이 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 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본인 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 지질 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시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에 처음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를 면제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당화혈색소도 본인 부담금 면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공단검진을 받으시게 되면 1차 건강검진에 콜레스테롤 검사 4종 들어가게 되고, 비형간염 검사는 40세, 시형간염은 56세, 골밀도는 54세, 66세, 60세, 66세 여성의 경우 검사를 진행하고, 폐기능 검사가 56세와 66세에 추가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의 경우에도 골밀도 검사가 66세 여성에서 시행되고 있고,
폐기능 검사가 66세에 추가가 되었으며 정신건강검사 중 우울증 검사가 66세에서 69세에 시행이 되는데 단 60세에서 65세의 미수검한 경우에 한해서 66세에서 69세에 한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기본 폐기능 검사와 간이 호흡기능 검사가 있고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56세와 66세 해당자들에게 시행하도록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사안은 검사하기 30분 이내의 격렬한 운동, 1시간 이내 흡연, 그리고 2시간 이내 과식, 4시간 이내 음주인데 건강검진을 하러 오시는 경우는 모두 금식하고 오시기 때문에 30분 이내 격렬한 운동, 1시간 이내 흡연만 아니시면 아마 검사는 모두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검사할 때 후 부는 호기를 적어도 6초 이상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되 최대 8번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단검진부터는 문진표도 변경이 되었는데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질환력에서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이전에 있었던 항목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이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는지 혹은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신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과 통보서 역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합소견에 보시면 정상 A, 정상 B는 그대로인데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 질환 의심이 추가가 되었고 유질환자도 그대로 체크하도록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만 있었는데 올해 검진 수검자부터는 이상 지질 혈증 질환 의심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질환에 보시면 이상 지질 혈증이 추가가 되었고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 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원래 작년까지 2025년 수검자까지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였는데 올해 2026년 수검자분들부터는 내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번 본인 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는 진찰료와 혈압 측정이 한번 무료로 진행이 되고 당뇨의 경우에는 진찰, 공복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상지질 혈증의 경우도 진찰료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정신건강검사와 C형 간염 그리고 폐결핵도 모두 대상인데 저희 쪽에서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정신건강검사나 폐결핵에 대한 확진 진료는 보지 않는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대략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2024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 첫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울증은 27점 만점 중에 10점 이상 또는 자살 생각 있는 경우 그리고 조기정신증은 고통, 빈도 중 어느 한 영역에서 45점 만점 중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 진료 보실 때 진찰료, 검사료, 상담료로 구성되어서 첫 진료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C형 간염의 경우에도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인 경우 확진 진료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서 진찰료 및 검사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간 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C형 간염 항체 검사에서는 과거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되었거나 현재 환자인 경우 두 부류 모두가 항체 검사에서 양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확진 검사인 RNA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진 검사에서는 RNA 검사를 보통 시행하게 되는데 2025년까지는 가까운 의료기관, 의원, 병원만 해당되었고 종합병원은 제외되었으며 진찰 후에 또 검사 후에 진찰료와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전액 지원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급 종합병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도 C형 간염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26년부터 또 변경된 사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년 공단검진을 받으시면 결과 통보서도 이렇게 조금 더 작아진 글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폐기능 검사란이 추가되면서 글씨가 한층 더 작아지고 어르신들께서 보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 폐기능 검사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시행이 되고 있고,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입력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설명드리고 가자면, 여기서 FVC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노력 호기 중에 배출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노력 폐활량이고, FEV1은 FVC 측정 과정 중에서 처음 1초간에 배출되는 유량을 측정하는 1초 노력 호기량입니다. 즉 100개 뱉는 양 전체가 저희가 FVC라고 하고, 그중에 첫 1초간에 배출되는 것을 FEV1으로 측정하고, 위에 보시면 6초 노력 호기량도 있는데 이것은 6초간에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판정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상 A와 정상 B도 있고, 정상 A의 경우는 양호한 경우, 정상 B는 경계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 질환 의심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고,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질환 의심인 경우는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경우고, 이 질환 의심으로 통보가 나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한 차례 면제되는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유질환자도 올해 건강검진부터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2025년까지는 진단을 받으신 경우, 즉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는 받고 계시지 않으셔도 유질환자로 나갔는데, 올해부터 2026년도부터는 진단도 받고 현재 약물 치료도 받고 계셔야 유질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공단검진 판정 기준에서는 고혈압, 당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고혈압은 혈압이 140 이상 혹은 90 이상인 경우 고혈압 의심이고, 당뇨는 공복혈당 126 이상인 경우에 질환 의심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 고밀도 40 미만, 중성지방이 200 이상, 저밀도 콜레스테롤 160 이상인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질환 의심으로 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뿐만이 아니라 기타 폐기능 이상의 기준도 있어서 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 혹은 기타 폐기능 이상으로 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상에서는 정상인 경우는 특별한 문구 제시 없이 나가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인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권고 문구가 나가고 있고, 기타 폐기능 이상인 경우에도 폐기능 이상에 대해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도록 권고 문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검진에서 올해부터 폐기능 검사가 도입된 의미,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국내 유병률은 40세 이상에서 흡연 유무와 상관없이 약 12.7%, 남성의 경우에 18.6%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25.6%에 달하는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국내에서 추정되는 COPD 환자 수는 40세 이상에서 약 360만 명 정도이지만, 실제 의사에게 COPD로 진료받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2% 정도이고, COPD로 진단되어 치료받는 환자 수는 추정 환자의 4% 정도인 약 16만 명으로 대부분의 COPD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COPD라는 질환 자체는 50% 이상 폐기능이 손실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질환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급성 악화와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OPD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 급성 악화의 경우 COPD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약물 치료로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OPD는 한 번 이완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점차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국가검진으로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흡연 등 위험인자 관리 및 치료를 통해 폐 손상 진행을 억제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흡연자인 경우에도 소화시기의 폐 감염 혹은 임신 중의 문제로 폐 발육이 저하된 경우, 대기오염, 작업장 분진, 천식이 오래된 경우 등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COPD 환자 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검진에서는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COPD 유병률이 약 12.7%, 특히 이 중 55에서 59세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10%를 넘고 65세 이상에서는 20%를 넘고 있어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 많은 유소견자를 발견해 비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56세, 66세 두 개의 나이로 설정해서 이 나이대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받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COPD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COPD라는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홈페이지에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COPD라는 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함께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기관지벽이 두꺼워지고 점액 분비가 늘어나거나 폐포가 얇아지고 늘어나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최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정의에서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이란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까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저는 공부를 하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는 그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첫 번째 유전자도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기도 과민 반응, 하지만 현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고 세 번째는 폐 성장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출되는 것으로 흡연이 가장 크고 현재까지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직업성 분진과 화학 물질도 COPD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외 공기 오염, 그리고 호흡기 감염, 그 외 사회 경제적 상태도 위험 요인으로 올라왔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은 사회 경제적인 상태와 반비례한다는 증거는 있지만 낮은 경제 상태를 가진 사회에서 동반할 수 있는 실내외의 공기 오염, 밀집 상태, 영양 결핍 등의 다른 인자들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COPD의 증상으로는 가장 특징적으로는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습니다. 호흡곤란은 주로 숨차다, 숨쉬기 힘들다, 숨쉬기 답답하다, 숨을 헐떡인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기침은 일부 환자에서는 상당한 폐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기침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래는 기침한 후에 소량의 끈끈한 가래가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천명의 경우에는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만 있는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또한 그 외에 피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첫 번째로는 병력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출이 된 것이 있는지 흡연, 직업력 등을 확인하고 기타 호흡기 질환의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찰로는 시진이나 촉진, 청진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OPD의 진단에는 폐기능 검사를 꼭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환의 초기에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기침, 객담 생성 및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호흡곤란이 없더라도 폐활량 측정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으로는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기관지 천식 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폐결핵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폐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에 폐결핵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OPD의 치료로는 첫 번째는 위험인자 제거, 즉 흡연을 하시는 경우 금연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직업성 위험인자도 제거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오염 역시 제거가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고체 연료가 요리와 난방을 위해 사용될 경우 사용 후에 적절히 환기를 꼭 하도록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폐 기능을 호전시킨다기보다는 현재 증상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흡 재활 치료도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 약물 치료, 호흡 방법, 상하지 운동, 정서적 지지요법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환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폐기능 검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폐활량 검사의 목적인데요. 먼저 폐활량 검사를 시행하는 적응증으로는 질환의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천식, COPD 같은 폐쇄성 환기장애나 간질성 폐렴과 같은 제한성 환기장애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직업성 요인 등에 의한 호흡기 장애들을 판단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폐활량 검사를 하실 때 금기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올해부터 이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문진표를 하나 더 쓰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안과 수술, 심장 수술, 그리고 배를 여는 개복 수술,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기흉, 망막박리, 대동맥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폐활량 검사를 하지 않으시도록 설명드리고 있고, 과호흡 또는 최대 노력 호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 예시로는 모야모야병이나 반복 자발 기흉이 있는 경우에도 폐활량 검사는 하지 않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결핵 등 호흡기 감염을 갖고 있거나 이에 노출된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난 한 달 내에 대량 객혈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 200 초과, 혹은 이완기 혈압 140 초과로 혈압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폐활량 검사는 시행하지 않으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 금기로는 이제 진료 후에 필요한 경우엔 시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실금 경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흉부 혹은 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마우스피스를 물면 구강 또는 얼굴에 통증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치매 혹은 의식저하 환자의 경우에는 폐활량 검사에 대해서 진료를 시행 후 시행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세고 빠르게 숨을 쉴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신발을 벗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흡연 여부, 최근의 앓은 질환, 약물 복용 등을 조사하고, 검사 전 피해야 하는 사안들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하고 검사하도록 합니다. 검사 전 피해야 할 사안으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4시간 전 음주, 그리고 2시간 전 식사, 30분 전 심한 운동, 1시간 이전에 흡연, 그리고 테오필린 약제를 24시간에서 48시간 중단했는지, 그리고 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검사는 앉아서 진행하고, 상체를 약 15도 앞으로 기울이고 턱과 목은 약간 들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검사자가 검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마우스피스를 제대로 무는 방법,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 숨을 제대로 내쉬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실제 보여주고, 최소한 6초 이상 길게 숨을 내쉬도록 합니다.
마우스피스는 입 안으로 넣고 입술로 꽉 조여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고, 검사 도중 입술이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오므리도록 하고, 혀의 위치는 마우스피스 밑에 위치하도록 하여 마우스피스의 입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 클립을 거즈에 대고 코에 물리거나 손으로 코를 막고 검사를 합니다. 어깨와 목에 힘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슴을 펴고 마우스피스를 치아로 물고 입 안에 위치하도록 하고 입술로 마우스피스 주변을 단단히 물어서 새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내쉬기는 적어도 6초간 유지해야 되고 6초 이전에 검사를 끝내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6초 이상 불어낸 경우에도 대상자가 더 불어낼 수 있으면 끝까지 불어내도록 합니다. 저는 폐활량 검사할 때 이 6초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항상 6초 이전에 부는 검사가 끝나서 거의 5번에서 8번 정도 매번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6초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세게 부으면서 6초를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도 매번 설명은 드리는데, 다들 그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불안전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또 쉬었다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쉰 후 검사를 반복하고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최대 8번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검사 결과가 최대한 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대상자가 최대로 노력을 하지 못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던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폐활량 검사를 하고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물고 입을 최대한 오므려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고 코에 클립을 해서 코로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폐활량 검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2026년에 이제 추가된 것 가장 큰 폐기능 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도 2027년, 2028년 계속 변경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예고된 것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에 흉부 방사선 검사, 흉부 엑스레이도 이제 대상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고,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폐 엑스레이,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을 고려해서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그 이하인 20세에서 49세의 경우에는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이는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흉부 방사선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폐암 검진이 아니라 결핵에 대한 선별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핵의 발병률을 고려해서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2027년부터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을 국가 암검진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게 1년 주기로 분변 검사를 진행하고, 병검사에서 피가 묻어나오는 양성 반응이 나올 때 추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사안을 반영해서 45세에서 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부터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되지 않아서 2027년 말 혹은 2028년에 고시가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저에게 공단검진, 저 홀수인데 작년에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올해 돈을 내고 받아야 할지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릴지 항상 물어보시는데, 공단검진 홀수회생이신데 작년에 못 받으셨다 하시면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은 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즉 작년 대상자이신데 작년에 검진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올해, 즉 2026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는 전화를 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올해 중에 작년에 못 받으셨던 검진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연령대별로 뭘 받으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진료실에서도 많이들 하시고 또 유튜브 촬영할 때도 매번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 같아서 조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선 20 대에서 30 대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2 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력이 있다면 유방 초음파, 유방 촬영을 고려하도록 하고, 나라에서 해 주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꼭 받도록 합니다. 40 대에서 50 대는 심혈관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권고하고, 암 검진은 필수로 하도록 합니다. 특히 폐경을 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인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퇴행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력, 청력, 구강 등 기본적인 상태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백내장, 녹내장, 난청, 치주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조기 발견을 하도록 하고, 또한 골다공증 검사도 꼬박꼬박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뇌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있다면 뇌 MRI나 CT를 통해서 뇌졸중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 검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치매 검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현재 노인 우울증이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도 한 번씩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매우 좋은 문구인 것 같아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져왔습니다. 나를 돌보는 좋은 습관, 작은 습관, 큰 건강이 바로 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건강검진은 미리미리 주기에 맞춰서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갱희 님입니다. 거의 10년째 건강검진 안 받아서 이번에 받아볼까 하는데 대부분 원래 매년 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저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대부분 원래 매년 받는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안 받으면 직장에 아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어 1차 검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엑스레이는 많이들 받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족력, 뭐 위암이나 아니면 대장암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니까 많이들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 질문 주신 분과 같이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뿐만이 아니라 뭐 60대 이상, 70대, 80 대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건강검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진들은 받으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한수 님 질문입니다. "혹시 검진 결과 정상으로 나와도 실제로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나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질환의 경우가 사실 범위가 매우 다양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우선은 답부터 드리자면 많습니다. 많고, 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검진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암 검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모든 암이 아니라 뭐 위암 검진이나 대장암, 폐암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간암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의 대상이 아닌 질환들도 굉장히 많고, 나라 검진에서 사실 분변 검사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변 검사는 깨끗하시더라도 대장 내시경 하다가 조기에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또 나라 검진에서는 현재 심전도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전도를 추가로 하시는 경우에 심장 뭐 부정맥이나 다른 질환들이 진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유는 드리지만,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불편하신 면이나 궁금하신 면이 있다면 진료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출생 연도 짝수 연도인 건 처음 알았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비밀 정원 님이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가 짝수년이라서 2026년
즉 올해가 이제 뒷자릿수가 짝수여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출생연도 짝수년도이신 분들이 대상이고, 내년은 또 2027년이 되면서 홀수년이기 때문에 내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생이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을 정하면서 아마 편의상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이유보다는 2년에 한 번이 되면서 편의상 짝수년, 홀수년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쿠아블루 님인데, 저 47세 요번에 국가검진 받았는데요. 왜 폐기능 안 해주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질문을 가끔 조금 지금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아예 폐기능 검사가 나라 검진에 없었으니까 보통 이제 검진센터들에선 종합검진 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왜 저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저는 이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만 56세, 만 66세 올해에 해당이신 분들만 폐기능 검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쿠어블루 님이 한 개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장은 내시경으로 정확히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피검사로는 어느 부위까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우선은 뭐 위대장 내시경은 당연히 내시경으로 확실히 알 수 있고, 혈액 검사의 경우는 이제 어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저도 사실은 검진하러 오실 때 환자분들께서 이제 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피검사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피검사로 다 알고 싶어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피검사로 다 안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매우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그래서 갑상선이 궁금하시다면 사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시는 게 맞고, 또 갑상선에 뭐 혹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면 초음파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또 혈액 검사로 뭐 콩팥 기능 검사는 나라에서 기본 검진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간 기능 검사도 나라에서 기본 검사를 해 주지만 앞에서 간암 검진 말씀드린 것처럼 간 초음파는 또 간암 고위험군 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사실 지방간이 있는지 뭐 간에 뭐 혹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간 수치가 높으면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지방간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고, 제가 "지방간이 있어서 그래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간 수치가 높다고 100%다 지방간은 아니기 때문에 피검사로 사실 이 자체의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있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지, 그걸로 질환을 정확히 판단하긴 힘든 경우도 있고, 항목들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고 진료를 보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지, 혹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영상 검사를 하셔야 하는지, 검진하실 때 혹은 진료를 보실 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헬로 스테이션 님이고요. 공단 검진에서 정신 건강이나 우울증 관련 검사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실제 진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설문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정신건강검사에서는 이제 우울증 관련 검사와, 그리고 이제 보통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조기정신증 검사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문항을 보면 우울증 관련된 문항들에서 아까도 앞에서 잠깐 대략 설명드렸는데, 자살 사고, 즉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면들에 대해서 만약에 체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진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 검진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더라도 진료를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료를 보시게 되면 실제 진단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확인할 때도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조기 정신증의 경우는 사실 이게 젊은 분들 뭐 20대 대상으로 많이 시행이 되는데, 문진표를 작성해 오시면 제가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 항목들이 망상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20대 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아 그냥 공감이 돼서 그렇게 체크를 했어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아마 검진을 하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거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또 점수가 쪼끔 높게 나오거나 하신다면 실제로 진료를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은 꼭 받으시고 설문지도 어 어 주의 깊게 작성해 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질문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은 주말이어서 나들이 가기도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요. 지금까지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